3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오늘도 여전히 보합권 정도에서 갈팡질팡한 모습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나란히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거래소는 최근에 2,500선을 중심에 두고 지루한 공방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딱 2,500입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0.2% 오른 거고요. 포인트로는 약 5포인트 오르면서 2,500.59포인트 선에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르게 되면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2,500선 과연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또 시원하게 뚫어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최근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5일선, 121선, 200일선까지 다 2,500선 부근에 모두 모여 있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합니다. 현재 지수는 0.33%의 플러스권이고요. 812.88포인트 보여주면서 전고래일 대비 2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도 그렇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인데요. 11대 9, 비등비등한 45대 55 이 정도의 비율로 상승과 하락 종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한된 자금 가운데서 신규 상장주들 수급이 그동안에 크게 한번 회전이 됐다거나 이렇지 않은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AS텍 신규 상장주 하나 있고요. 자외선 차단 원료 만드는 전방산업 화장품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453860인데 공모가가 2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오늘 급등 출발할 것 같네요. 8만 원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가 대비 400% 오를 수 있죠. 8만 200원, 300원 정도에서 180%나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장 좋고요. 현재 호가상으로는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의 연속성 정도만 보입니다. 새로운 키워드라기보다는 신라젠이나 M2N, 신라젠의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 나타냈는데 오늘장까지 그 효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장암 치료제 병용 임상 결과에 어제 상한가 나타냈던 신라젠은 오늘장 18%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M2N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5%.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경제지표는 소강 국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부산 엑스포 표결이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AS텍 이 신규 상장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액션스퀘어 신작 3개 이 플레이 테스트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내용들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중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C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는 건데요. 이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여줬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CE 지수는 오늘 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 10월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1%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이후에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또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빨간불 켜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현재 구간 0.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 상승한 2,50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선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2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8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9억 원, 외국인은 201억 원 매도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293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현재 구간 5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217억 원, 기관은 25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섬유의복 섹터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상승하고 있는 섹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섹터 확인해 보시면요. 의료정밀 섹터가 1%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 섹터도 0.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가 0.5%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의학 섹터도 0.5%를 소폭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비금속 광물 섹터가 0.49% 하락하고 있습니다. 0.5%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기계 섹터, 전기가스, 건설까지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은 반면에 SK하이닉스가 홀로 2% 넘는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은 비교적 함께 선방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들에서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6%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0.21%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0.6%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0.99%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0.5%가량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카카오도 1.1%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sek터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5%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1%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조금씩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약보합권 그리고 보합권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0.8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그리고 LNF 쪽에도 1% 그리고 2%를 넘는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어제 많이 올랐었던 리노공업이 2%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6%의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쪽 리노공업 쪽으로 어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지만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HPSP도 0.13%의 제한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5% 넘는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불이 더 많이 켜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분위기 괜찮네요. 간밤에 미증시가 나란히 살짝이지만은 그래도 밀려서 이럴 땐 부담이 되는데 우리 증시는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고 환율도 좋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 1,296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도 개장하니까 확실히 더 많아지는 모습 거의 1,300개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종목군이 확산이 됩니다. 어제 강했던 온디바이스도 이쪽에 묶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인을 찾으면 테슬라 쪽에서 FSD, 그러니까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12를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 앞서서 이 부분은 앨런 머스크 CEO가 예전에 트위터, 지금의 X에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12월 달, 이르면 12월 달 즈음에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 목표가 도달 체크했던 텔레칩스는 바로 2차 목표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개별적인 키워드 보자면은 양자 키워드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크지만 움직임이 몇몇 나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키워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눈길을 끌고 있고 그룹주 중에서는 LS그룹, 이수그룹 쪽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은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두산 로보틱스 쉬어가니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테슬라 측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V12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초 올해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출 것으로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테슬라 FSD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FSD V12를 운전자에게 공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텔레칩스가 14% 넘게 오르고 있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7%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4%대, 삼성전기가 3%대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일단은 바로 텔레칩스부터 볼게요. 물론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투자 전략을 드렸던 바 있어서 다시 수정이 좀 필요할지 텔레칩스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고요. 개장하자마자 2차 목표가 도달이 됐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요? 또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팔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설사 윗꼬리가 예. 달리더라도 예. 거래가 벌써 126만 주, 127만 주 나왔어요. 전일자 거래량이 지금 한 248만 주, 약 250만 주 되기 때문에 뭐 전일자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홀딩이 돼요. 그냥. 예. 그러면은 뭐 2차 목표가를 새로 잡기보다는 일단 좀 추이를 좀 더 일단 봐야 뭐 된다. 내일 뭐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또 리뷰가 나오는 게 전에 없던 일인데 상당히 좀 강하게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략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30%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종목 외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도 6%대, 캠트로닉스 4%,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 인포뱅크 보겠습니다. 현재 인포뱅크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두 자릿수대 성큼성큼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 텔레칩스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같이 움직일 거니까 좀 못 오른 것들은 이제 인포뱅크가 좀 못 올랐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결국에 반도체도 결국에 키 맞추기가 나오잖아요. 예. 뭐 선두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고 나오면 이쪽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포뱅크 거래량이 지금 3만 주 됐는데 어제 전일자 3만 8천 주 거래됐으니까 벌써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설사 꼬리 달리더라도 그냥 한번 홀딩 해보자. 그냥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연장선에서 온 디바이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도 가온칩스 차트 보면은 예쁘게 이번 달 들어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현재는 55,200원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 썼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이 종목이 7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 9%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14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 10거래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꾸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온칩스고요. 그리고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온 디바이스 그동안에는 HBM에 열광했다면은 이제는 반도체 쪽에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군들에 또 열광을 하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뭐 갑자기 또 그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결국엔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쪽에 조금 수혜가 예상되는가 봐요. 팹리스 쪽에. 네. 뭐 단기 테마가 또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도 활발하고 벌써 42만 주. 전일자 거래 한 반 정도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좀 더 홀딩 해보자. 뭐 그런 지금 전반적으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서 하는 것도 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갈 수 있다. 코아시아도 현재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확실히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만한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요즘 들어서는 한창은 뭐 의료 AI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움직임 나타납니다. 신라젠이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M2N 보겠습니다. 어제는 상한가였는데 M2N은 오늘 약간 좀 밀리네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이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날짜가 11월 초에 있었던 2023 바이오 유럽 이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가 재차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샤페론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런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약품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묶이는데 어제까지 강했던 이들 종목은 오늘장은 또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좀 이슈별로 나눠서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제약바이오는 일단 각계전투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슈 좀 있는 것들, 뭐 신라제는 뭐 이런 것들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그렇고 뭐 지금 어제 이제 메가 C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소 마스크 어제 뭐 상한가 갔는데 갑자기 오후장에 상한가 들어왔어요. 한 3시 이후에. 그런데 오늘도 강세. 뭐 중국 쪽에 역시 그런 폐렴 비슷한 그런 질병 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좀 기승을 부릴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접근하시려면 거래량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거로는 단기 투자용으로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룹 숫자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한 번씩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한창은 효성그룹주 잘 가다가 또 한화그룹주 잘 가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그룹주 내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LS그룹주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거래도 제한되고 무거웠던 종목군인데 근래 들어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름도 바꾼다고 하네요. LS 전선아시아가 LS 에코에너지로 이름을 바꾸고 해저 케이블이나 히토류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LS 전선아시아 주가 1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17,180원이 참고로 52주 신고가인데 현재는 15,0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S 네트워크스도 10%대의 강한 급등, LS 1.4% 상승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강보합권 그리고 마린솔루션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해저 케이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뭐 송배전 이쪽인데 뭐 이 해저 케이블 그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제 LS 마린 솔루션은 추천주로도 냈는데
그리고 이제 LS 머티리얼도 상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래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나요? 뭐 그냥 뭐 시장 상승하면 그냥 따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매기를 온전히 흡수했다면은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보합권 정도 8만 원에서 약간은 부침을 겪는 가운데 다른 종목군들이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자리를 탈환을 하는 것인가 오늘 1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비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SBB테크 보겠습니다. SBB테크 4%대 그리고 SPG도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3%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0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쉬어가면서 파란불이 언뜻 들어옵니다. 하지만 2,300원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79,800원, 8만 원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부침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제는 그런 매기가 다른 주변주로까지 확산이 좀 되는 것인가 시세 분석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업종들도 보면은 종목들마다 조금씩 움직임이 틀려요. 예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로 차트를 잘 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래량 보고 좀 투자하기가 조금 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올랐는데 못 오른 것들은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한 11% 정도 VI 걸렸나요? 맞죠. 네. 지금 벌써 걸리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 역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좀 따라오르는 양상이 못 간 것들 좀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따라오르는 종목군들. 예전에는 2차전지 하면 우르르 가고 반도체 하면 우르르 가고 했는데 그때와는 조금은 다르다. 섹터 내에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웹툰 쪽 좀 보겠습니다. 웹툰 내에서 핑거스토리, 현재 핑거스토리가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면서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Y랩 쪽도 한 3%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강보합권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팜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두 개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키워드는 사우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좀 사우디가 우세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부산이 막판 뒤집기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또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우디가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평소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드러냈던 그런 사업군 웹툰 키워드 있고요. 스마트팜 쪽 있습니다. 우듬지팜 어제 16%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3%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서 사우디 투자청에서도 이 카카오 웹툰 쪽으로도 이미 투자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 관련된 종목 어찌 보면 뭐 네옴시티 쪽까지 묶어볼 수 있을 텐데요. 히림은 뭐 부산이 유치를 하든 사우디가 유치를 하든 이래저래 수혜주로 또 묶이더라고요. 오늘 4%. 그럼 엑스포라는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오픈이 되면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일단 또 엑스포가 이제 뭐 그 일정 매매는 이제 끝나는 거지만은 또 엑스포가 아직 열리려면 시간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오늘 상승하면은 그냥 또 오후장에는 또 힘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뭐 사우디 관련해서는 일단 뭐 투자의 레퍼런스 있는 쪽으로 저는 이력이 있는 쪽으로 결국엔 접근하는 게 좀 괜찮지 않느냐. 뭐 크게 뭐 여기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역시 뭐 단기 테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자. 그래서 엑스포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또 일정이 상당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IT 쪽 넘어가 보면은 그동안에 IT 다른 종목 움직일 때도 상당히 무거웠던 삼성전기가 오늘 5% 정도 오르거든요. LG이노텍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데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런 시세 의미 있나요? 오늘 주요 이동평균선도 121선, 201선 모두 다 뚫어냈는데 삼성전기 좀 볼까요? 네, 삼성전기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박스권 돌파하고 있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좀 홀딩 해보자. 최근에 이제 IT 이쪽 기기 쪽이 굉장히 좀 시세가 부진하잖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네. 보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그 네 개가 거의 핵심 테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순환매로 그냥 조금 가담을 하고 좀 그런 양상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삼성전기가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홀딩해보고 오늘 추경매수는 이따 오후장에 꼬리가 길게 안 달리면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오늘은 자율주행이 초반엔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은 로봇이 빠르게 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전반으로 매개 확산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로봇주들이 그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나요? 연속성을 좀 보여줄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이거 따라서 좀 갈 것 같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나머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식이라든가 그런 주식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서 시세 좀 추격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적해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는 좀 오를 거는 같은데 네. 저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꺾였으니까 네. 조금 조심은 한번 해보자. 오늘 또 잘못하면 또 윗꼬리가 좀 달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거래가 실리면 윗꼬리 달려도 저는 괜찮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네. 무슨 특별한 뉴스가 있거나 한 건 아닌 없는데요. 거죠. 그냥 네, 수급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시장에서 로봇을 선택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여부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오늘장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이제 어제 20일 어제 참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딱 지지받고 그냥 끝났어요. 거기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거기서 애매하게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고 여기 월말 오늘 이제 28일이죠. 30일까지 조금 기간이 남았는데 약간 월말 관리, 수익률 관리 효과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윈도우 드레싱. 네. 그러니까 말일까지 상승한다기보다는 말일 앞두고 조금 그 전까지 좀 한번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그래서 이제 수급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위에 박스권 상단 2,500, 230 보고 설정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계속 여기서 시세가 급하게 꺾인다기보다는 역시 옵션 만기, 다음 달에 선물 옵션 만기 그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라고 예상하시는 것은 대형주들은 좀 제자리 걸음 그리고 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뚜렷하게 시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중소형주들 이슈 따라 테마 따라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형주도 갑자기 삼성전기가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듯이 네. 조금 종목별로 좀 틀리지 않을까. 그날 움직이는 거는 예측을 못 하는데 그날 어떤 게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못 하겠지만은 네. 어떤 삼성전자라도 지수가 밀리는데도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게릴라적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이 좀 어렵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들쭉날쭉할 것 같다. 그리고 지수 보합권 내에서 종목군별로 다른 움직임 예상을 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